네, 안녕하세요. 상호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면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확실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치시면은 검색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고 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 개 탭을 열어가지고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랑 약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데, 한번 다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또 얘기가 나오죠. 보면은 이제 주택이랑 상가,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고, 이쪽 거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똑같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들인데, 보면은 이제 그 관련 조항이 몇 조에 나오냐면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8조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나오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법이 두 개가 좀 유사하거든요. 보면은 또 시한된 진간주명과 청구권, 전대차 보증금을 14조. 그러니까 상가건물은 14조에 나오고,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가 8조에 나오죠. 네, 8조에 나오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고 14조에 나오고. 한번 읽어보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한 담보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거는 뭐 주택 등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하는데,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1항이 뭘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인도예요. 보면 3조 1항 같은 경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해서 인도랑 전입신고, 인도는 내가 키 받는 거죠. 집 키 받는 게 인도예요. 우리 주민등록 전입은 우리 동사무소 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주세요. 그럼 전입신고 바로 해주죠. 그거예요. 그거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럼 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를 왜 안 받아도 되냐면, 확정일자는 일자, 다시 말해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일자를 보려고 일자를 딱 받는 거잖아요. 내가 며칠날 말하자면은 며칠 기준으로 내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보려고. 근데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어서 다른 어떤 저당권이나 이런 거에 무조건 우선해요.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우선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후순위여도, 잠깐만요. 확정일자가 후순위여도 다 주니까, 확정일자가 후순위여도 우선 변제권을 주니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키 받는 거 인도랑 주민등록만 동사무소 가서 전입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다 우선 변제 해주는 거 아니죠. 임차인 중에서도 좀 보증금이 적어서 이제 재산이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그런 임차인들만 보호하겠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들 따로 정하고. 그러면 어려운 임차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임차인이 보증금 예컨대 얼마 냈으면 그 보증금 다 최우선 변제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보증금 일정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는데, 이 대통령령이 제일 중요해요. 이 대통령령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뭐 상가임대차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죠. 상가건물 임대차 14조 보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등기 신청 전에 3조 1항 볼까요? 상가는 어떤가요? 3조 1항 보면 건물의 인도, 키 받는 거 똑같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 아까 주민등록 전입신고였죠.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우리 음식점 가면은 사업자 등록증 붙여놓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키 받고 그냥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이거는 키 받고, 상가는 키 받고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것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건데,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하는 건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따로 정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따로 정하고,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좀 어려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액의 범위만 해줘요. 그거를 블러블러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통령령 정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대통령령이 중요하겠죠. 그럼 대통령령만 살펴보면 돼요.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대통령령을 보면
보증금융 일정액의 범위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 게, 그리고 잠깐만,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이 펴놓고 보시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가건물이고,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하고, 이거는 주택임대차예요. 그쵸? 주택임대차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보면, 여기 보면 10조, 11조 돼 있고 6조, 7조 돼 있는데 좀 뭐가 차이가 났냐면 상가 건물은 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그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얼만큼을 우선 면제 줄지를 그 다음 정했는데 보면 이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이 누구한테 어느 임차인한테 보호를 해줄 거냐 이걸 좀 선우가 바뀌었어요. 선우가 바뀌었는데 이건 하나 전혀 중요하지는 않죠. 이제 여기서 또 좀 중요한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비교 넣고 보시죠. 법 8조에 따라 우선 면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결국 법 8조 보면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임차인의 범위부터 한번 보시죠. 임차인의 범위부터. 뭐 모든 임차인 다 이렇게 최우선 면제권 주잖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임차인만 주느냐? 법 8조에 따라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액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여야 돼요. 보증금이 금액 이하여야 돼요. 근데 주택은요? 상가는 볼까요? 법 14조 규정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좀 얘기 다르죠?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그냥 예컨대 주택도 반전세 이런 거 보면 뭐 10억에 2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만 10억에 200이면 200은 없는 셈 치고 그냥 보증금만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10억만. 근데 예컨대 상가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예컨대 10억에 200이라고 하면 이 10억만 보지 않고 200까지도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얼마인가 합계금액을 살핀 다음에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 6,500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그러면 다시 보면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2조 2항 규정에 환산한 금액이 합계돼요. 그럼 법 2조 제2항을 볼까요? 법 2조 2항에 보면 대통령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얼마를 곱하라는 거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래요. 그럼 대통령령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번 가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까 2조 2항이었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통령 보증금액이란 9억 원 블러블러 하고 2조 2항 규정이에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은 월 단위 차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분의 100. 1분의 100이 뭐예요? 그냥 100이죠. 그러니까 100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어려운 얘기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상가건물이고 이거 임대차죠. 여기 보시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규정에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얼마예요? 예컨대 아까 10억에 200이었으면 200에다가 100을 곱하면 2억이죠. 12억 금액의 합계 보증금이랑 더해야 되니까 12억이 이 금액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10억에 200짜리는 우선 면제를 받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뭐 월세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0억에 200짜리면 그냥 10억만 놓고 봐서 10억이 1억 5천 이하냐?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보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고 이제 6,500만 원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상가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권 안 주겠다는 거고 우리 아파트나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넘어가면 우선 면제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아주 중요한 거 좀 이따 할게요. 이제 적용 범위, 시적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그럼 이제 누구를 최우선 면제를 보호할지는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환산해가지고 6,500만 원 이하야 된다고 돼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보호할지는 돼 있어요. 내 보증금이 주택 살고 있는데 1억 원이야. 그럼 보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데 1억이야. 내가 보증금이 1억이면 1억 다 최우선 면제 받느냐? 1억인 언제 된다면서요. 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에 보면 1억 5천 나 1억이니까 그 이하니까 나는 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이잖아요.
하지만 1억 다 보호하진 않아요. 보호받을 범위는 맞는데 1억 다는 안 돼요. 그럼 얼마 되느냐? 보증금액 일정의 범위가 있어요. 보호받는 범위가 있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막 저당권들 잔뜩 밑에 붙어 있는데 위에 저당권들 잔뜩 있는데 위에서 뭐 최우선 면제 다 가져가면은 너무 물권자에 대한 그 신뢰 보호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법 8조에 따라 우선 면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는 다음 박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수도권 5천만 원 돼 있어요.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뭐 김포시 4,300만 원, 나머지 다 똑같아서 그래요. 광역시 2,300만 원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뭐 이런 거는 좀 보고 엄밀히 뭔 소리냐면 결국은 내가 1억 5천짜리 보증금에 살고 있어요. 주택에 1억 5천만 원 보증금 주고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주택에 살고 있는데 뭐 경매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도 되고, 하지만 1억 5천만 원 다는 못 받고 최대 5천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전세금이면 5천만 원 내가 우선 면제 받는 거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1억짜리 보증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1억짜리 전세?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짜리 전세? 1억 5천만 원이고 1억 5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이니까는 3분의 1이니까 1억짜리면 3,300만 원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전세 살고 있으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3,300 아니고 비율대로 가자면 5천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으면요? 그래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3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으면요? 3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줄 리는 없죠. 줘서도 안 되고요. 그때는 3천만 원인 거예요. 1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어도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하로. 그럼 상가로 가볼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14조 규정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 같은 경우 2,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뭐 환산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한 5천만 원짜리 예컨대 얼마가 될까요? 월세 보증금 3천에 50만 원짜리. 그러면 500, 5천. 그래도 안 돼요. 보증금 1,000에 50만 원.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그 최우선 면제권 받는 상가 임차인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즘 뭐 웬만하면 뭐 이런 금액이 잘 없으니까요. 예컨대 6,5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보증금 2천에 월세 50짜리 들어가면 500, 5천이고 7천이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그러면은 5천에 6천 이하니까 6천이니까 6,50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이런 것들만 최우선 면제권을 받고, 그런 경우 2,200만 원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주고 내가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도 들어가고, 그 보증금 중에, 이 1,000만 원 중에 2,200만 원 최대로 해서 보호받으니까 1,000만 원을 다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적 적용 범위예요. 하여튼 부동산법은 맨날 바뀌어요. 부동산법 맨날 바뀌니까 유튜브 아무리 보셔도 그 유튜버가 뭐 금방 옛날 그 업데이트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일 가능성이 많고, 업데이트가 된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볼 때마다 불안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처럼 법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보세요. 개정이 2010년 7월 21일, 2013년 12월 30일, 뭐 2016년 3월 30일, 2018년 뭐 9월, 2021년 5월 11일 계속 개정이 됐죠. 제가 일단은 뭐 이게 상가나 그 주택임대차나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법 보는 방법은 제가 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계속 이 금액이 올라왔어요. 계속 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속 올라왔고, 보증금 임차인의 범위도 2010년, 2013년, 뭐 2016년, 18년, 21년 이렇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항상 모든 개정 법률이 언제 적용되는지가 뭐 세법이든 부동산 세법이든 뭐 양도세, 취득세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권리 기준가에 권리 기준일 언제인지 뭐 이런 거 시적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맨날 헷갈리시죠? 부칙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칙을 보셔야 돼요. 부칙을 한번 볼까요? 이 소득세법 말고요. 주택임대차법으로 들어오면 제일 밑에 가면 항상 부칙이 있어요. 부칙을 보면 2020년 7월 31일 2020년 아까 보셨던 게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이에요. 그쵸? 시행령이었죠. 5천만원, 뭐 1억 5천 이런 게 시행령이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시행령의 부칙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아니고 보호법의 부칙을 봤더니 지금 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2020년 바뀐 게 안 나와서 제가 당황해서 보니까 시행령의 부칙을 보셔야 되죠. 그쵸? 그럼 시행령의 부칙을 볼게요. 시행령 들어왔어요. 시행령의 부칙을 쭉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 2020년 5월 10일 여기 나왔네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공포한 거예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거고 대통령령이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건데 보면 법 10조 1항 및 제11조 법 10조 1항 및 제11조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법 10조 1항 및 법 10조 1항 일정의 범위고 11조 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죠. 법 10조 1항 및 11조의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는 예컨대 이 영이 시행이 언제 됐어요? 5월 11일 날 올해 5월 11일 됐잖아요. 5월 11일 기준으로 임대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짜리야. 예컨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증금이 예컨대 1억 2천만 원짜리라고 해보죠. 1억 2천만 원.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영이 시행하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 1억 원이었거든요. 1억 원? 그것도 이제 이따 보겠지만 1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예컨대 내 보증금이 5월 11일 날 시행됐는데 5월 11일 날 시행됐는데 내 보증금이 예컨대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이면은 나는 보증금이 1억 2천이었다고 시행될 때 5월 11일 날 1억 2천이었다면은 이 법 시행 당시에 계속 중인 임대차인 1억 2천짜리 임대차에서 적용이 되니까 1억 5천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다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니까 이 법 시행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가 보증금이 1억 2천짜리였으면은 원래는 이 법 시행 안 됐으면 나는 우선 변제권 못 받는데 우선 변제권 받는 임차인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 원을 11일 날 시행했는데 수도권 서울특별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고 하니까 나 5천만 원 경매 넘어가면 5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돼 있냐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은 하니까 내가 1억 2천짜리 임대차였다면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된 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우선 변제권 임차인은 되지만 이 시행 전에 5월 1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정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겠어요? 이 법 시행 전에 5월 11일 날 시행됐죠. 5월 11일 날 나는 이 법 시행될 줄도 모르고 일단 물건을 잡았어요. 담보물권을 잡았어요. 그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컨대 내 담보물권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나 예측도 못하게 그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나보다 훨씬 후순위에 있던 임차인이 내가 가져갈 돈을 앞서서 최우선으로 다 변제받아간다? 배당받아간다? 너무 그러면 제도에 좀 변화가 크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칙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 시행 전에 5월 11일 전에 담보물권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종전에 5천만 원 이제 5월 11일 이후에 올해 2021년 5월 11일 이후에는 보면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근데 그 전에는 5천만 원보다도 3,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월 11일 전에 담보물권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담보물권 언제 취득했는지는 등기부 보면 등기 옆에 근저당권에서 접수일 나오잖아요. 그때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5천만 원 그 전에는 얼마였냐? 5월 11일 전에 2018년 9월 18일 바뀌었는데 그러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전에 이 사이에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뭘 보면 되냐? 연역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법령의 연역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쭉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쭉 나오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시행령이죠. 시행령이면 쭉 쳐보면 5월 11일 돼 있고 아까 그거는 11조에 가보면은 뭐예요? 11조에 가보면은 2018년 9월 18일이죠. 2018년 9월 18일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걸 한번 눌러보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3,7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018년 9월 18일날 3,7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근저당권 접수일이 등기부 때 봤더니 갖고 을고 있잖아요. 을구를 봤더니 딱 그 근저당권이 2018년 9월 18일 예치권 2018년 10월 달에 돼 있어요. 하지만 2021년 5월 11일 아까보다는 더 빠르게 돼 있어요. 한 2018년 한 뭐 10월 달쯤 됐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억 5천 짜리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도 5천만 원 다 못 받고 3,700만 원밖에 최우선 못 받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2018년 9월 18일이죠 여기. 그럼 또 부칙을 보라고 그랬죠. 2018년 9월 18일. 2018년 9월 1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공포했어요. 이날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0조 1항 및 11조 개정령 2형 시행 당시 존속 중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되 아까랑 똑같죠? 2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 취득한 자에 대한 종전의 규정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냥 연습 차원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 9월 18일이죠. 2016년 3월 31일이죠. 2016년 3월 31일이죠. 여기 들어가 보죠.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나 보죠. 아까 5천만 원이다 3,700만 원 됐죠. 그러면 더 옛날로 가면 얼마였죠? 3,4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쭉쭉쭉 나오죠. 2016년 3월 31일로 돼 있죠. 2016년 3월 31일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때 대통령은 뭐 문재인 아니었고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지 그러겠죠. 규정은 2형 시행 당시 존속중 임대차 적용하되 2형 시행 전에 임대차 담보물권 취득한 자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짠다. 무한 반복이죠. 그러니까는 2017년도에 2016년 5월 달에 누가 담보물권을 잡았어요. 등기부를 떼봤더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제가 됐어요. 지금 2020년 지금 8월 달에 막 경매 넘어가요. 그러면 등기부 떼봤더니 2016년 5월이에요. 그 담보물권자가 근저당권 잡은 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1억 5천짜리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6년 3월 31일 이법 시행 전에 시행 후니까 2016년 4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3,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게 법을 보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제발 이걸 아셔야 헷갈리지 않고 뭐 자신 있게 의사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부동산은 투자랑 관계되어 있고 투자랑 관계된 부동산은 법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여러분들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돈으로 만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읽는 법을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이걸 읽고 다 아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내가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법대로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예컨대 내가 임차인일 때뿐만 아니고 임대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임차인들한테 안 당해요. 그리고 내가 예컨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들이 드글드글해요. 그 건물에 다세대 다가구예요. 그러면 이거 투자했다가 또는 내가 경매 투자해가지고 내가 배당받을 때 임차인들이 얼마나 가져갈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최우선 변제권으로 다 배당 받고도 내가 얼마큼 남아서 그걸 내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알아야지 자신있게 경매 투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부동산은 법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법을 읽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법을 이렇게 읽을 줄 알면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